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해놓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만 믿고 있으면 잘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같은 규정 외에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규정은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에 의하지 않고는 확보된 일이 없다는 역사적 경험을 승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본주의 구조 자체를 뒤엎어버릴 위험이 있고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상대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마저 파괴될 위험이 있어서 이를 제도 안에 수용한 것 아닙니까? 권력 분립이나 복수정당 제도가 부인되었을 때 이를 민주주의라 볼 수 없듯이 노조와 파업의 자유가 부인되는 것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노조와 파업의 자유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같은 의견이신지 아니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2일 이 자리에서 체제 전복적 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공언하셨습니다. 당시 총리께서 말씀하신 체제라는 말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온갖 부정을 자행한 권력자와 그 공범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서 온갖 특혜와 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소수 특권 계급의 이익을 뜻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말한 체제라는 말이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체제는 군부 독재에 의해서 이미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체제라는 말이 자본주의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체제도 이미 독점 재벌들에 의해서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끝없는 탐욕과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그 반신불수의 체제나마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 7월, 8월 이래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횟수도 엄청났거니와 그 세력 또한 그것이 일정한 이념적 목표 아래 조직된 힘으로 일시에 일어날 경우 정부의 존립을 뒤엎어 놓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관측이 과연 타당한 것이라면 이들 노동자들에게 계급혁명의 이념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강요하고 노조활동마저 파괴해서 제 몫의 일부나마 찾으려는 노력마저 공시함으로써 이들의 가슴에 분노와 증오가 응어리지게 하는 사람들 또한 명백히 민주체제의 파괴를 재촉하는 집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양자 모두가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전자는 뜨거운 인간애와 도덕적 이상에 불타고 있음에 반해서 후자는 이기적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전자가 외부에서 침투한 것이 아니라 후자 집단이 만든 착취의 구조 속에서 자생한 세력이라는 점에서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은 후자의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부 장관, 나는 노조제도를 파괴하려는 기도는 그 자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다음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87년부터 지금까지 기업주가 노조 설립 신고 서류를 탈취한 사건은 모두 몇 건이나 됩니까?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해서 설립 신고를 하라 했으나 신고증을 제때 내주지 않거나 반려시킨 횟수 또 설립 신고서가 먼저 접수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위 유령 노조 때문에 신고서가 반려된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 해고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부당하게 부서를 변경당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다 모르면은 구제 신청 받은 건수 정도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업주가 노동자를 납치한 사건은 몇이나 됩니까? 파업은 사업장 안에서만 하게 돼 있는데 파업을 했다 해서 통근차 운행을 중지하고 식당을 폐쇄하거나 단전 단수까지 하는 것은 과연 합법입니까? 이것이 합법이라면은 과연 인간적인 조치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폐쇄한 식당에서 농성 노동자들이 쌀을 꺼내서 밥을 해먹었다고 기업주가 노동자를 고소한 것은 또 몇 건이나 됩니까? 80년 이후 노동자의 귀책 사유라 해서 해고당한 노동자는 몇 명입니까?
같은 사업주의 탄압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법무부 장관. 87년 이후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 중에 노동자는 몇 명이고 사업주는 몇 명입니까? 뻔하게 사업주가 시킨 줄 알면서도 눈 딱 감고 행동된 몇 사람 구속한 것은 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다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를 구속한 것은 한 건도 없죠. 그 엄청난 노동 탄압에 사업주가 관여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얼마 전 현대전공에서 노동자가 문서 탈취 사건으로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보면은 경영자가 전모라는 깡패의 신상이 적힌 메모를 가지고 부사대를 조직하려던 계획서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만든 사람은 멀쩡하니 돌아다니고 그런 계획서 뺏었다고 감옥 가고 너무 불공평 안 합니까? 또 빙산의 일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부산 원창에서 한 여성 근로자가 남자 사원 3명으로부터 사설 고문실로 끌려 들어가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관리자들은 옷을 벗겨서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청산가리를 억지로 먹이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 근로자는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검찰에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법무부 장관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 말고 증거 있느냐? 다그치기만 하고 아직 아무런 결말도 안 내고 있습니다. 장관이 검사로 재직했던 경험에 의하면 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도 목격자가 없으면 공소유지가 안 됐습니까? 저는 지금 그 청산가리가 묻은 옷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것 또한 어디서 만들어 온 것 아니냐고 물을까 봐서 증거로 제출할 의혹을 읽고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다른 아무 증거도 없이 공갈을 당했다는 사장의 말 한마디만으로 구속된 노동자의 사건과 비교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내무부 장관. 소위 구사대와 노동자들이 부닥치는 곳에서마다 경찰이 구사대는 내버려두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만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난번 대한광학 구사대 사건에서는 구사대가 폭행하는 현장에 경찰이 직접 지휘를 하였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겠지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큰 사업장에 붕괴가 생기면은 안기부, 보안대, 경찰이 함께 관여해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한다는데 안기부나 보안대가 노동 문제에 관여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것도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될 일입니까? 이 사건은 현대와 대한광학, 동일, 동학건설 등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작년 8월 창원 주식회사 통일의 봉규시에 노무과에서 노무과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회사가 안기부, 보안대, 경찰, 노동부에 연간 3,700만 원의 뇌물을 주기로 하는 계획서와 그중 567만 원은 육치를 2달 안에 실제 집행됐다는 것이 기록된 문서가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이 문서를 노동자 신문에 보도했고 보도지침으로 그 유명한 말지에서도 역시 보도가 됐습니다. 저도 그 복사된 문서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남의 돈 그저 먹기가 미안해서 노동자들을 철저히 조져주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기관에 뇌물을 주는 회사는 주식회사 통일뿐이 아니라서 철저히 회사 편을 들어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되는 일 뿐입니까? 사실 여부를 조사는 한번 해보았습니까? 사실이 아니었다면 유언지피와 유포죄로 처벌이라도 했습니까? 무슨 단체에서 유인물 한 장만 만들어도 빠짐없이 수집을 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말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노동자 신문은 마침 못 보셨기 때문에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노동부 장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는 기업주나 공권력이나 모두 한통속입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기업과 공권력과 언론이 합세해서 노동자를 몰아붙인 사건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하순부터 시작된 울산 현대엔진의 노사분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분규는 회사가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자 회사는 식당을 폐쇄했고 전기와 수도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그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주먹밥을 해서 날라다 주자, 가족들이 주먹밥을 해서 날라다 주자 깡패와 청원경찰로 구성된 구사대는 이 밥마저 빼앗아서 불질러버렸습니다. 법원도 해사를 거들었습니다. 법원은 노동자 95% 이상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노조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그것도 회사가 후보 등록 효력 정지 신청을 한 단 하루 만에 노동자는 불러보지도 않고 재판을 끝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노동자를 불러서 심신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저는 그 사건에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노동자들은 전투경찰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구사대에 가담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노동자의 말은 증거가 안 되니까 그만두고 다른 증거를 대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면서 무전기로 구사대 간의 교신 내용을 녹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잡았다. 전경들이 진입하지 않은 전경들이 칼빈 총을 반납하기 위해서 식사 후에 중대에 갔다 와야 한단다. 우리 버스 한 대, 우리 버스가 없으면 중공업 버스 한 대라도 한 대를 보내라고. 답입니다. 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지금 전경들이 타고 있습니다. 1번 이기철 관장 나오세요. 여기는 S6 나오세요. 현재 전경들이 돌을 던져야 하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효과가 날 테니 백골단 현장 배치. 전경과 백골단은 행동을 같이 한다. 교신 중에 나오는 전경을 청원경찰이라고 우길지 모르지만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8조 2항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총기를 대여해 주기 전에는 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칼빈 총은 어디서 났습니까? 전경은 왜 들고? 3월 9일 역시 같은 농성장에 불이 났습니다. 언론은 노동자들이 불을 낸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과연 노동자들이 불을 지른 것인지 구사대가 지른 것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신나라도 역시 교신 내용입니다. 신나라도 뿌려져 있으면 우리가 먼저 불을 놔가지고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다. 바람도 불고 춥고한데 5층 옥상에 있는 사람들, 5층 옥상에는 노동자들이 그 당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5층 옥상에 있는 사람들 난방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불을 많이 지핍시다. 내무부 장관, 즉각 이 구사대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을 방화제로 구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녹음 테이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에 나오는 음성은 우리 노동자들이 어느 이사의 음성, 어느 부장의 음성 하나하나 다 지원해 주실 것이고, 음성을 감정하면은 누구의 목소리인지 다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노동부는 또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3월 16일에는 노동부 소장이 협상을 주선하겠다고 해서 노조 측이 나가니까 납치를 했습니다. 나가니까 구사대가 노조 간부들을 납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서 청원경찰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결국 노동자가 회사의 납치를 도와주는 바람에 사고가 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노동자 7명이 상해치사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그때 돌을 던진 노동자는 수십 명이고 누가 던진 돌에 맞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한열, 이석규는 최루탄으로 죽여놓고도 여럿이서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많은 노동자 중에 어떻게 용케 돌 던진 사람을 골라냈는지, 누구 돌에 맞아 죽었는지, 어떻게 참 용케 골라냈는지 경의를 표합니다. 민정당 의원 여러분, 믿기지 않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지난번 선거날 울산 동구에서 일어난 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방어진 투표구에서 민정당 국민의당원 두 사람이 부정투표함 2개를 발견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부정투표함이든 아니든 의심되는 투표함을 발견하고 항의를 했고, 그에 이어서 민정당 후보마저 원천적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선거 무효를 선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에서는 민정당도 이럴 수 없는 모양입니다. 민정당원이 부정을 뻔히 보고도 백골단과 전경이 재벌 후보 편을 드니 꼼짝을 못했다는 소문입니다. 정부는 일만 열면은 노사화합을 외칩니다. 그러나 노조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전기도 끊기고 수도 끊긴 공장 바닥에서 스티로폴 한 장 깔고 앉아서 생라면을 씹고 있는 이 노동자가, 가족이 가져다준 주먹밥마저 빼앗아서 불태우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노동자가, 그리고 끝내는 감옥에 갔다가 해고돼서 길거리에 내쫓긴 이들 노동자가
그들을 내팽개친 기업주와 이 땅 위에서 서로 화합해서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 대륙 레미콘 공장에서는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80이 넘도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봉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노조한다고 월급을 오히려 깎으려 하다가 봉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노동자들이 농성하는 장소에는 부지 1000평 위에 15층짜리 호텔을 짓겠다는 사장의 원대한 꿈이 그려져 있는 조감도가 서 있습니다. 제주 세안병원, 고려남원병원 6개월이 넘도록 노동자들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직장을 폐쇄한 사장이야 재산도 많고 경찰에 끌려갈 염려도 없으니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노동자들은 먹을 것도 없고 걸핏하면 경찰에 끌려가야 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도움을 받은 요청받은 국회의원은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아직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파이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희생이 계속돼야 됩니까? 앞에 말한 문성면 사건, 이미 지난 2월달의 조사 결과 그 공장 바닥에 수원이 떨어져 있었던 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밸브에서 수원이 새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친구와 본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중대한 과실이 될 만도 합니다. 왜 구속하지 않습니까? 춘천에서는 사람이 죽질 않아도 구속을 했는데 서울 사람은 힘이 세니까 구속을 안 하시는 겁니까? 거꾸로 노동부 산재과라는 데서 장례대책위원회를 해체하면 보상해주겠다고 망발을 부리고 있는데 장례대책위원회가 무슨 틀린 소리야?